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문서를 정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협상의 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비율로 협상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협상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굉장히 어, 많이 개념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협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위한 서로의 의사소통. 세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켜 서로가 원하는 가치를 만드는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한 고등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유럽학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됩니다. 유럽학자에게 연봉 협상으로 금액을 묻게 되죠. 유럽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연봉으로 한 3,000달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10,000달러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유럽학자는 굉장히 놀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종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승자와 패자의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패자의 장군은 승자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전범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의 포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의 배상금은 어떻게 사용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승자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지금 타고 있는 말을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량이 충분히 필요할 테니 저희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식량을 공급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패전병의 눈시울엔 눈가엔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 삶을 통틀어서 최고의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소장인 플렉스노가 아인슈타인에게 제시한 금액은 10,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3,000달러의 연봉도 크게 생각했죠. 그 당시 미국에서 A급 학자에게 주는 연봉은 7,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0달러를 더해서 10,000달러를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대한 연구를 해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 성과들은 각각 대학에 전달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러브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기도 모르는 그 가치를 인정해준 플렉스노 연구소장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연구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60년도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그랜트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패자 장군인 로버트 리 장군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제시한 그
그 놀라운 말로 인하여서 미국은 현재의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고 남북의 분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랜트 장군이 다른 요구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패자들을 가혹하게 처벌을 하였다고 하면 미래에는 지금과 미래에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미국은 존재를 하고 있겠죠. 세 번째 사례는 우리는 여기에서 요구와 욕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한 아이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목이 타는지 땀을 흘리면서 저 지금 콜라 마시고 싶은데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런데 때마침 오늘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콜라가 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생각을 하죠.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지? 그래서 갈증 해소가 될 생수와 이온 음료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아이는 생수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괴짜 수학자 리차드 파인만을 알고 계신가요? 리차드 파인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노벨 수상이 되었으니까 상을 받으러 그 먼 곳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곳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벨상을 주관을 하고 있는 위원회장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는 당신이 상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수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파인만은 화가 나서 전화기를 쾅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보던 최고의 협상가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리처드 파인만, 당신이 노벨상 수상을 하러 그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당신이 수상을 했는데도 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당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이유에서 물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귀찮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은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귀찮을 바에야 차라리 연구를 조금 멈추더라도 상을 받고 말지. 여기에서 우리는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다른 거래처들과 협상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거래처의 요구사항은 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요구 조건은 굉장히 최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수의 협상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게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인 가치인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게 하는 것,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기업을 신뢰 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브랜드의 그 네임밸류를 높이는 그런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의사소통이 협상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군가와 어떤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 위해서 협상을 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만 위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최고의 협상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많이 늦었네요.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협상의 신이 되는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